네, 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님 모시고 스몰캡 유망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손영경도 함께합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려운 장에 또 종목 발굴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두 종목이 전부 다 사이버 보안주입니다. 아니 뭐 최근에 뭐랄까요, 그 SK쉴드스 상장 철회 같은 이런 상황도 됐는데 계속해서 사이버 보안주 두 개, 뭐 이쪽으로 이렇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예, 우선 이제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버 보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율주행, 매시브 IoT라고 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 되고 있는데 보안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우리 증시에서만큼은 좀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약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쪽을 한번 우선 보면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엔드포인트 단말 보안하는 쪽이 없었는데 2020년에 이 회사 주가가 $70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500불 정도, 300불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150불 정도, 140불 정도인데 시총이 42조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시만텍이 지금 시총이 그보다 훨씬 17조로 적은 측면을 감안하면 이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사실 사이버 보안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도고 다른 나라는 거의 없는 정도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안랩 정도가 있었는데 안랩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비즈니스보다는 다른 측면이 부각되는 측면인데 실더스의 상장이 큰 의미를 가졌죠. 예. 실더스는 이제 ADT 캡스라고 하는 물리 보안. 예. 그리고 옛날 이제 그 SK 인포섹이라는 사이버 보안이 합해져서 융합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또 공모 자금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관련 사이버 보안 업체를 인수한다고 해서 성장의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사실 실더스가 2021년에 영업이익이 1,200억입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시총을 3조 정도 했는데 뭐 아까 비교 가능했던 업체 주가도 급락을 했고 네. 상황이 성장도 되겠지만 이제 상장을 철회했는데 아마 상장은 궁극적으로 다시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고 그만큼 실더스가 관심의 초점이 상장은 철회됐지만은 사이버 보안 쪽에 관심이 좀 크고 제가 오늘 두 개 종목을 소개를 할 텐데 하나가 이제 윈스.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로 IPS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글로벌 업체와 경쟁력 1위를 확보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AI하고 클라우드 쪽에 한 2, 3년 정도 준비했던 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니언스라고 예. 이쪽은 이제 단말 보안 쪽입니다. 회사에서 PC를 사용하는데 누가 접근해주는 실시간으로 하는 쪽 이제 NAC라고 하는데 1위고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영위하는 그쪽 분야에서 투자를 선제적으로 했는데 투자 회수가 되고 있다. 또 보안 강국 미국에 진출했다는 것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주가가 PR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확실히 이 정보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박하게 평가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윈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핵심 사업 분야에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그 윈스의 사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드리면 해킹을 했다. 또 뭐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네. 또 아파트라죠. 이제 그 지능형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쪽을 했다고 하면 이쪽에 막는 NT 솔루션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는 어렵죠. 서버, 네트워크의 분야에서 트래픽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시를 해가지고 하는 측면이고.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실적이 대단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뭐 경쟁업체가 누구냐? 뭐 인텔, 시스코, 아까 말씀드린 시만텍 이런 회사하고 경쟁하면서 50% 점유율을 갖고 있는 1위입니다. 예. 자, 실적이 이제 공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 2020년에는 일본 최대 이통사의 그 매출이 집중되면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21년에는 100기가라고 이제 제대로 된 5G가 이제 네. 국내 통신사가 KT를 예. 포함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쪽의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또 최고 기록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21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200억대 중반,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200억 후반대를 향해서 가겠지만은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래서 윈스가 세 가지 핵심 사업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IPS, 그러니까 침입을 탐지하는 쪽입니다. 뭐 서버 단의 트래픽을 이제 방지하는 쪽인데 이쪽은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5G라고 하죠. 이제 스탠드얼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LTE는 이제 4G고 예. 5G가 제대로 된 투자. 그래서 이 제대로 된 투자 5G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국내는 2021년에 상당히 선행적 투자가 있고 앞으로 일본인데
일본 쪽으로 수출 확대가 된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공공 쪽은 강점인데 민수용은 약점입니다. 근데 국내 탑3 재벌 계열사 글로벌 생산 기지가 가장 많이 있는 회사에 이제 민수용 탑재를 했습니다. 윈백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국산화를 하면서 외산을 국산화를 쓰고 해서 그래서 민수용 쪽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특화망입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특화망 쪽 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100기가 제품보다는 40기가 제품인데 새로운 수요처들이 많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 이제 AI하고 이제 클라우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주총 때 이 회사가 3명의 빅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예. 자,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해온 거죠. 한 3년째 예. 이런 상황인데 AI 쪽은 보통 이제 AI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자동화, 이제 지능형 자동화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사전에 이제 대응하고 탐지하는 자동화 솔루션으로 통합 보안 솔루션을 이미 개발을 해서 아마 이제 대형 협력 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업체가 납품업체가 그걸 비즈니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윈스에는 이제 수혜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행정망을 전부 100% 클라우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쪽 관련해서는 이미 사람을 파견하는 파견 관제, 보안 관제 쪽인데 이쪽 매출을 KT하고 좀 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KT하고 협업을 좀 크게 하고 있고 또 AWS라고 하죠. 아마존의 협력사를 통해서 올해부터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래서 IPS의 성장 기반 그리고 AI하고 클라우드 향 매출이 금년도부터 가세한다. 이게 핵심 세 가지 분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저기 오늘 가져오신 종목 2개 중에 이제 윈스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은 주가나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이따 한번 현정님께서 여쭤보시는데, 그 전에 우리 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뭐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두 번째 종목 지니언스는 이 윈스하고 차이는 뭐며, 그 기술 측면에서도 또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트워크 쪽에 네네. 서버 단에 서브단 트래픽을 주로 감시하는 게 이제 윈스고 윈스고. 이제 지니언스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NAC죠. 네트워크의 제어 관리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 PC를 적정한 사람, 회사의 PC를 적정한 사람이 쓰고 있느냐, 접근을. 아하. 그래서 실시간으로 접근 관리를 예. 해주는 쪽이고 이게 가트너라고 이제 IT 쪽에 유명한데 가트너에서 차세대 NAC 글로벌 탑 5에 이 회사를 네. 선정할 정도고 국내 점유율은 나라장터 공공중으로 보면은 62% 정도가 되겠고요. 또 이제 지니언스의 또 다른 분야는 이제 EDR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이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EDR은 이제 E자가 이제 엔드 포인트입니다.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단말에 대해서 이상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음. 그러면 이제 단말행위 이상이 있는 없느냐를 보통 이제 엔티바이러스, 안렉 같은 백신이 있는데 네. 백신은 이미 노출됐을 때고 EDR은 알려지지 않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니언스는 이 EDR 쪽에 투자를 선행적으로 많이 해서 과거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 EDR 쪽은 이제 특징이 이제 NAC는 주로 이제 구축형이죠. 구축으로 해서 라이선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를 받는 개념인데 이제 물론 이것도 클라우드로 가고 있지만 미국은 이 EDR 쪽은 구축형입니다. 구독형. 네네. 구독형이기 때문에 지금 뭐 PC 한 대당 연 5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EDR 쪽은 성장의 드라이브를 상당히 갈 거고 이쪽에서 지금 이미 100개사 정도 이미 이제 거래처가 확보가 되면서 점핑을 좀 하면서 투자 회수기가 된다. 그래서 하나는 서버 단, 하나는 단말 단 이렇게 예. 차이를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공공 분야에서는 둘 다 그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다. 예. 그러니까 서버단에서는 윈스가 지금 1위고 국내에서 1위고 또한 지금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도 단말기 쪽에서의 보안 1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윈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 매출은 괜찮았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투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이제 철저하게 보완은 1사분기가 극 비수기입니다. 아, 이게 또 계절성이 뭐냐면 계절성이 이제 있군요. 보통 이제 예산을 설정을 네, 하고 네. 하는 것들이 뭐 보통 1, 2월 설정해서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극비수기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윈스는 실적이 좀 좋았죠. 네. 왜냐하면 일본 수출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3월 결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4분기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윈스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좋았고 말씀드렸듯이 윈스는 2012년에
일본향 수출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던 거를 2020년과 21년은 깼고 금년도에 또 최고치가 갱신되는데 차이가 있죠. 2020년에는 일본 매출이 급증했고 21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탠드얼론 찐 5G 매출이 급증하면서 통신사에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장기적으로 매출 개연성이 되는 AI하고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신기록을 또 깬다면은 당연히 윈스의 평가는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니언스는 말씀드렸듯이 1분기는 흑자 가기가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래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예. 별도는 소폭적으로 흑자인데 연결은 적자인 이유가 이거 미국에서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NAC로 구독형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법인이 아직은 조금 적자죠. 근데 이제 미국 법인도 일단 이제 거래처가 10개 정도 확보가 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를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재작년에 26억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59억이었는데 금년도에 75억, 내년에 95억 정도. 그래서 성장의 속도는 지니어스가 더 가파르다 이런 측면이고 전략 측면에서 보면은 PER 주가 대 수익 비율은 비슷비슷합니다. 예. 윈스가 상대적으로 10배 정도 상황이에요. 금년도. 그다음에 내년에는 9배 정도 상황이 되는 거고 지니언스는 12배 정도고 9배 정도. 성장의 네. 각도가 좀 틀려지는데 주가의 낙폭 흐름을 본다면은 윈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데 윈스의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는 AI 클라우드가 있고 또 윈스가 이제 금년도부터 2세 경영 체제가 됩니다. 네. 2세 경영 체제인데 제가 이제 투자하는 이제 증권 입장에서 본다면은 2세 경영 체제가 되면서 그동안은 안정적인데 조금 더 이제 압축적으로. 공격 경영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네. 주주 친화적인 측면을 본다고 아마 지니언스는 아마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 움직임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돼서면서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장님 가져오셨던 그 두 종목 한번 체크하는데 저는 보니까 그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이 딱 걸리는데 요걸 보고 그냥 시장 힘을 갖다 판단하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지켜진다면 시장도 같이 힘이 있는 거고 이게 깨지면은 좋게 보시는 기업인데도 밀린다는 것은 시장 힘이 없는 그렇게도 한번 판단해 볼 만한 오늘 그러면 두 개 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